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은 문근철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아,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막스 베버의 책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좀 잘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깝깝하죠. 경유 속에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러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정치 내지 정치가가 과연 어떠한 직업인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것은 베버가 죽기 한 2년 전에, 막스 베버는 이제 1864년도에 나서 1920년도에 작고했는데 그 한 2년 전에 이렇게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초청 강연을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연을 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기 때문에 책만을 이렇게 썼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달리 어떤 일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베버의 이 이론이나 이 사회학 이것은 매우 복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철학적인 배경 같은 것이 조금 옅은 그런 형편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을 좀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제 베버가 이 책을 썼을 때는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고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전쟁 배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그 혼란에 빠져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 처음 수립됐을 때 아주 약체의 그 공화국 이때하고 이제 비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비약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무원칙적으로 재정을 막 퍼주기식으로 뭐 한다라든지 이랬을 때 이제 몇 년 안 가서 이것이 국가가 파탄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뭐 이 막스 베버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대 상황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소명으로서의 정치가라고 했을 때 그 소명,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이 말은 독일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독일말 베루프는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독일 그 종교적인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의 그 독일 사람들은 베루프라고 하면은 단순한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어떤 부름, 명령 이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그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명으로서의 정치가가 더 적합한 그런 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버의 모친은 아주 독실한 칼뱅주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버는 아마도 칼뱅주의적인 정서 이것이 가장 독일적인 정서로서 이제 독일인의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걸 설명하는데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버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베버의 그 명저죠. 여기 보면은 사업가, 이 상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단의 그런 그 계층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그 흐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듯이 이 정치인도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신규 칼뱅주의적인 그런 그 이미지가 상당히 녹아있는 그런 그 말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꼭 정치인은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뭐 기독교가 됐든지 불교가 됐든지 꼭 절에 또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앙심을 가지고
뭐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 홀로 독방에 앉아 가지고 쭉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나의 소명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연상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정치 소명을 갖는 그런 정치가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베버는 이 소명을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신념으로서의 그 소명.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런 그 신념을 나의 가치관으로서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념만을 가지고 정치가가 이것을 정치적인 행동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무책임한 짓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자면은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소명, 신념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였지만 이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마치 말 앞에다가 마차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의 그 자영업자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모든 거를 자기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대로 좀 썼던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 같은 것이 전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그 신념 이거를 반영을 책임감 있게 해낼 수 있는 이런 실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소명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소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가의 그 카리스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라고 하면 지도자인데, 지도자니까 뭐 투표를 통해서든 정당의 어떤 활동, 연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끌고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정말 신으로부터 그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그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히틀러 같은 그런 그 지도자는 카리스마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국가를 그야말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지옥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링컨 대통령의 그 남북 전쟁, 이거는 70만 명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7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의 그 갈등, 이건 말할 수도 없었을 텐데 이것을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아픈 마음을 다독거리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국민을 설득하고 하면서 이제 이 미국의 남과 북을 쪼개질 것 같았었던 이 연방을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이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했던 그런 그 명연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를 생각을 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카리스마적인 그런 연설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불쑥 내가 뭐 미국 안 갔다 왔지만 미국 꼭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든지 "반미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 전작권이라고 하는 그 예민한 국가의 장래를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장군들, 당연히 그렇겠죠. 군대의 그 장군들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뼈저리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론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미군의 이 가랭이를 붙들고 말이야 뭐 해 가면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식으로 그 연설하는 그 장면을 제가 어느 그 비디오에선가 이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반미의 하나의 그 아이콘처럼 이렇게 그런 연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를 불리고 하는 그런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카리스마는 국가를 양분한 카리스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그 카리스마가 이 막스 베버가 설명을 하는
이 지도자의 정당성을 갖게 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그런 권위, 두 번째로는 이 합법적 권위, 어떤 법률이라든지 행정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권위입니다. 세 번째가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있는데, 막스 베버는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은,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막스 베버는 이 종교적인 어떤 소명의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에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윤리적인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언뜻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버는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정치가가 윤리적인 잣대를 자기의 정치에다가 이렇게 들이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폭망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가는 세 가지 자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는 열정, 패션, 두 번째는 책임감,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적인 판단이 그것인데, 열정,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모의 흥분 상태, 이거를 가리키는 그 패션이 아니고요. 베버가 얘기하는 것은 역시 신앙적인 의미가 좀 강하지만 예수의 순환이라고 했을 때 그 패션도 패션이거든요. 이와 같이 대의를 주관하는 어떤 신에 대한 열정, 이것을 그 의미하는 바의 그 열정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 대의에 대한 어떤 열정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책임감이죠. 이런 그 대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대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꼭 그 정치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균형적인 그런 판단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판단력. 그 균형적인 판단력이라고 하면은 사물을 좀 객관화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버는 허영심이야말로 이 모든 그 헌신과 균형적인 판단을 망가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다. 그래서 이 정치가가 허영심에 빠지면은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기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충격 효과를 좀 줘볼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 의존을 해 가지고 마치 그 연극 배우가 인기에 연연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가 얘기하는 그 대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이끄는 하나의 그 전반적인 도덕이라든지 경제 이런 걸 모든 거를 포함을 하는 그런 소명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할 것은 정치가는 윤리라고 하는 잣대를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서 하면은 재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가인데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죠? 그래서 베버가 이런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제 어떤 여자를 아, 다른 여자를 또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애인을 떠나야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옛 애인 벌써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여자에 대해서 뭐 어디가 결점이 있고 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부당한 그런 굴레까지 더 덧붙여 씌운다라고 하면은 이건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베버가 이제 그 당시에 1차 대전에 패한 그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패했을 때 그냥 쿨하게, 그래, 전쟁에 우리가 졌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겼다, 그 문제는 끝났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장래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결론을 가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대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결론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까지는 참지만 이 당시 전쟁은 일단 치면은 그걸 쫙 계산을 해 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국가의 명예가 상처받는 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한일 관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용을 좀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조선 말에 이제 국력이 쇠해가지고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고 국가가 패망하게 된 것은 우리의 그 불행한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계속해가지고 이 증오심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우리는 착한 민족인데 너희는 나쁜 민족이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그 윤리적인 잣대,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거는 재난적인 그런 사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베버의 설명이죠. 그거보다는 막스 베버의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설명식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세계 정세도 보지 못하고 국력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자, 좋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국력도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륙의 이 전체주의 국가들, 이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우리가 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당신들은 우리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태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국민 전체의 그 자존감,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는 또한 그 해결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의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에게 있어서 이런 균형 감각, 열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책임감, 이 전체를 보는 그 균형 감각,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베버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베버는 이 소명의 정치가를 하나의 그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벽에 이 드릴을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데 이게 덜덜덜거리니까 잘못하면은, 같은 자리에 이게 뚫을 수도 없고 이게 튕겨나간다든지 하면은 망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너무 살짝 하면은 뚫리지가 않고 또 너무 세게 했다가는 또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단한 벽에 드릴로 서서히 구멍을 뚫는 작업하고 이제 비슷하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갖다가 결국은 해내는 영웅적인 의지를 갖춰야 된다. 그 과정에서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않은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정치가다. 그런 그 좌절을 느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해서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마무리에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